아, 지금 사태가 매일매일 변해. 뉴스가 막 매일매일 쏟아지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측 가능하지 못한 사회가 돼버렸다는 게 뭐 상당히 그 가슴 아픈 일인데, 원래 정치라는 것이 예측 가능성의 예술이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 모든 게 다 사람들이 뭐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이 사심에 지금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들인데, 그럼 진짜 맞는 것 같네. 우리가 지금 이 대목에서는 전략 전술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누가 옳고 그르고 여부를 떠나가지고 내가 윤석열을 지지한다, 한동훈을 지지한다 이 여부를 떠나서 탄핵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스스로 지금 탄핵으로 나가고 있고, 윤석열 스스로도 이 자식들 내가 진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나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걸 맡기겠다고 하는 거는, 내가 2026년 지방선거 즈음해가지고 물러나면서 그때 개헌해가지고 4년 중임제 개헌하고 대통령 선거랑 뭐 이 지방선거를 같이 해라 이런 거였지. 내 임기를 한 1년쯤 단축시키라는 거였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진짜 원대한 뜻이 있었을까? 그런 거 얘기를 한 거지. 내가 뭐 당장 지금 뭐 2달 만에 나를 쫓아내라, 뭐 한 달 만에 쫓아내 나를 탄핵해라. 이게 윤석열의 욕은 아니라고. 그럴까? 당연하지. 그래 맞아. 나 단핵. 윤석열이가 만약에 진짜로 자기가 무슨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진짜 자기가 내란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으면, 또 자기한테 죄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당장 내려왔어야지. 무슨 걸 당해 일임을 해. 그래. 그래 그 정도의 양심이. 그러니까 윤석열도 욕심을 버려야 돼 지금. 누구? 윤석열. 윤석열. 자기가 무슨 뭐 1년 뭐 임기 1년 한 1년 정도를 단축하는 방향. 그러다 1년 6개월 더 하고. 그래서 그동안 전국을 자기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뭐 내각제가 됐든 대통령 중임제가 됐든 개헌 일정을 제시하고 하면서 다음번 지방선거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는 방안, 이런 걸 자기가 꾀했었다. 원래 바랬던 게 그거였다. 그건 욕심이지. 윤석열의 욕심. 그리고 한동훈도 지금 내가 이 전국을 내가 제대로 수습을 해가지고 유승민처럼 배신자 소리를 듣지 않고 우파를 어떻게 새롭게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내가 어떤 그 허물어지는 우파를 구하고 괴멸되어가는 보수를 내가 살려내고 나라를 구했다. 영웅 될라 그래 영웅. 그런 어떤 그 얄팍한 어떤 속셈, 되지도 않을 속셈, 그런 속셈을 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네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하면은 너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선언부터 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자기 진정성을 보여줘야지. 자기 사심 말고 정말 진정성. 이때까지 한동훈이가 보여준 게 뭐 있어? 검증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 검증이라고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 검증이라고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천 몇백억 벌금 때린 거. 그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이 보여준 거는 칼잡이로서의 수사 능력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라는 걸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낸 거고,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 아니야. 공직선거법이라는 그것도 내가 지시는 안 받았지만 대통령 자리에 있었으니까 지시를 받았겠지. 맞아, 묵시적 지시 아니야, 묵시적 지시. 맞아. 응? 그리고 민정수석, 정무수석과 대통령은 정치 공동체다.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엇인가 범죄를 한동훈은 창조해내거나, 아니면은 양승태 대법관 뭐 이런 사건처럼 조작 통해가지고 무죄 판결 받는 거지. 한동훈이 도대체 조선 제일검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검이야, 무슨 검? 한동훈이 스스로도 입증해 준 건 하나도 없어. 뭘 입증해 줬냐면은 윤석열이가 자, 이렇게 가, 그럼 내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밑에서 뭐 근거 만들어내는 거, 옳고 그르고 여부를 떠나가지고. 맞아. 이게 한동훈의 능력이지만, 그래서 윤석열이 이번에 또 이렇게 뭐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뭔가를 만들어줄 줄 알았으니까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불러들이고 법무부 장관 시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발등은 항상 보면 믿는 도끼에 찍히는 거야. 그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치. 한동훈도 욕심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것부터 선언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략 전술적으로 이 지금 광화문에 나와서 그렇게 그 주에 떨면서 뭔가 나라를 살리겠다, 우파를 살리겠다라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좀 전략 전술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한동훈을 구속하라, 한동훈을 탄핵하라, 한동훈을 내쫓아라. 안 먹히잖아.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너 대통령 선거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라. 그럼 우리가 너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게. 또 선언 안 한다? 그럼 이 새끼는 사심 있는 새끼네. 그게 되는 거지. 사심 있는 놈이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 김종혁이니 뭐니 등등 해가지고 이른바 친한파라는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해야겠다. 뭐
김상욱인가 뭐 울산에 이 터무니없이 그 노무현 문재인 친문이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한동안 공천한 신문이었다가 사람. 이런 거야? 그치 그렇잖아. 뭐 송철호 그때 뭐 관련 이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국민의 똥당은 저희 보수당이 아니라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 자기들이 탄핵을 시키겠다고 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발 좀 전략 전술적으로 사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고를 좀 해줬으면 하는 거지. 지금 어차피 욕먹은 욕먹대로 욕먹은 거야. 국민의힘도 사실은 해체해야 돼. 우리가 지금 우파 대통령을 2번 연속 탄핵시킬 수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우파 대통령을 2번 연속 탄핵시키고 있는 건 우파당이야. 맞아. 뭐 새누리당이랑 지금 국민의힘을 다를 바가 뭐 있어? 아니 자기 대통령을 탄핵한 당이 딴 당이 아니고 자기네 당이 2번 했잖아. 자기네가 자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야. 좌파는 언제나 저기 뭐 잘하든 못하든 탄핵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였고. 그런데 뭐 지금 새누리당 뭐 오케이 탄핵시켜 잡아 드십시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니야. 맞아. 문제는 그 지금 자기들 살겠다고 조경태니 뭐니 뭐 또 배현진이도 탄핵 추에 참여하겠다. 멋있어 보이지. 근데 그런 멋있음으로 뭐 할 건데 자기가. 지금 멋있으면 다음번 자기 국회의원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그거 뭐 이준석이 얘기했잖아. 탄핵에 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김기현이, 권성동이, 주호영이, 이준석이 다 자기 보세요. 국회의원 돼서 3선되고 5선되고 부의장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당대표 되고. 이준석이 얘기했잖아. 지금 그것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겠지. 멋있어 보이지. 그런 멋있음은 정치적 올바른주의에 빠져있는 좌파들이 하는 짓이야. 우파가 그런 짓을 해서야 되겠냐고. 그리고 제발 전략 전술적으로 사고를 해달라는 게 지금 예컨대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시키자. 탄핵이 됐다 이거야. 그럼 그때부터 그 다음 일정은 뭐가 되냐면은 윤석열이 죄가 있냐 없냐만 가지고 2달이고 3달이고 내래 지지고 볶는다고. 아 맞아. 그동안 우파는 괴멸돼 버리는 거야. 맞아. 이 중에 누가 윤석열이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맞는 얘기네. 왜냐면 윤석열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당장 탄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탄핵이 돼서 뭐 대통령으로서 이제 탄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국회에서 탄핵이 되면 탄핵돼서 바로 하야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헌재로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뭐냐면 탄핵되면은 헌재로 넘어가서 탄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윤석열이가 무슨 죄인가 모두 거기에 포커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스스로 내가 지금 이런 그 내란죄 수괴가 돼가지고 하야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구속이 되고 구속이 된 후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 김건희 특검법도 이제 표결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윤석열 거부권 행사 못 한다고. 그럼 거부권 행사 못하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을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데 어느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한덕수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자고 얘기하겠어.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통과되는 거야. 그럼 어떡하냐. 그럼 윤석열 자기가 이 상황 속에서 자기는 억울하다. 나는 탄핵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대통령으로서 진짜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 가지고 헌법을 위반했는지, 내가 그 권한 쟁의를 심판받고 싶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탄핵되는 순간 윤석열은 죄인이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온 나라 국민들이 윤석열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를 저질렀는 걸 가지고 들고 쑤시고 나올 거라고. 뭐 온갖 가짜 뉴스들 만들어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봐봐. 주진우가 그랬잖아. 이제 섹스테이프가 나올 거다. 청와대에서 비아가를 처먹고 있다. 청와대 가면 거울방이 널려 있다. 그런 얘기들 이제 나간다고. 뭐 얘 보톡스를 맞았다. 뭐 어디 수술을 했다. 필러 수술을 했다. 성형 수술을 했다. 미쳤다. 뭐 이 안마 시술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되는 순간 탄핵될 만한 죄가 있는지 알아보자 이게 아니고 탄핵 소추가 되면 그때부터는 죽일 놈 되는 거지. 지금도 죽일 놈이긴 하지만 그때부터는 죽일 놈만 되는 거야. 디테일을 가지고. 지금은 죽일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정황이 있지 않았느냐. 응?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뉴스 지금 가짜 뉴스 가지고 막 난리치고. 나라의 질서를 좀 안정적으로 좀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탄핵되는 순간 그 얘기는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얘가 탄핵이 된 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의결되든 부결되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이 부결된다고 누가 예측하겠어. 탄핵은 무조건 의결된다고 봐야지. 탄핵이 의결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되고 그 2달 이내 대통령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탄핵이 되는 순간부터는 탄핵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의결될 때까지, 탄핵 소추가 인용될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이놈 탄핵시키는, 윤석열 탄핵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나설 거라고. 그러면 완전히 나라 또 뒤집어지겠네.
그런데 지금 예컨대 뭐 2월 하야 4월 총선이든 4월 대통령 선거든 뭐 3월 하야 6월 대통령 선거 뭐 5월 대통령 선거든 4월 하야 6월 대통령 선거든 하야가 결정되어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들이든 뭐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개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개헌을 같이 대통령 선거를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대통령 당선된 대통령은 이 개헌과 함께 그 개헌의 어떤 것 적용을 받을 것이냐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언제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그 시작한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정치 질서를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만들 것이냐.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을 윤석열이도 억울한 건 이거야. 자기네 임기 내내 제왕적 대통령 권위를 한 번도 누려보질 못했어. 제왕적 의회였지. 맞아. 제왕적 이재명 당대표였지 야당 대표. 맞아. 자기로선 제왕적 대통령 대표로서 딱 한 번 누려본 게 비상계엄인데 바로 제왕적 국회에서 그냥 한 번에 2시간 만에 날아가 버린 거 아니야. 아유, 웃을 일 안 돼. 그러나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제로 하니까 그럼 4년 중임제로 갈래? 아니면 내각제로 갈래?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대한민국 하야를 결정이 되어지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까지 우리의 그러면 경제 문제는 어떻게 운영을 할래? 예산안 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순삭감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보자.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우파 입장에서는 시간을 탄핵이 되는 순간 이재명 재판은 없어져. 그렇지. 그런데 탄핵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정책 일정이 흘러간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이재명 윤석열이 난 2월달 하야야, 난 3월달 하야야. 그럴 때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자 이재명 난 어떡할래? 그치. 물어볼 수가 있다고. 이재명 감옥 가야지. 감옥을 가든 안 가든 이재명 너도 윤석열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정책 너도 대통령 선거 불출마해 임마. 아니면 정상적 절차를 거쳐야지 심판. 그러면 그 재판 법원에서 받고 그럼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언제 이루어지고 뭐 다른 재판들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 대통령도 이 어차피 일정들에 가야 요구가 가능하잖아. 그렇지. 대통령 탄핵된 순간 요구가 가능하겠냐고. 어느 법원이 어느 법관이 대통령 탄핵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에 자 이재명 씨 이리 오세요 한 다음에 2심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그 집행유예 2년 때렸는데 2심도 징역 1년 집행유예 때리겠습니다. 누가 이러겠냐고. 누가 뭐 대장동 사건 가는 판사가 자 이재명 씨 이리 오세요. 그래. 당신 대장동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징역 2년 이런 거 하겠냐고. 지금 뭐 모든 G12 재판 뭐 일정은 엄청나다던데. 모든 재판 일정은 중단이야. 응? 이게 문재인이가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조국 재판, 송철호 울산 선거 부정선거 재판 맞아. 이거 안 하잖아 재판. 김밀희라는 판사가 질질 끌다가 나중에 자기 휴직까지 했잖아. 못하겠다고. 이런 일 발생한다니까. 그런데 근데 지금 이 만약 탄핵 때문에 이 판국에 누가 지금 이재명이한테 자기 목숨 내놓고 판사가 유죄 주지요. 그 모든 정치 일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윤석열이만 탄핵된다. 뭐 윤석열이 탄핵되는데 앞장서서 윤석열이 죄가 뭐다라고 해서 나발나발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뭐 윤석열 뭐 뭡니까 뭐 창관에 뭐 술이 가득하다 뭐 이제 나오겠지 뭐 대통령실에. 맞아 이상한 소리 막 할. 뭐 김건희 뭐 안준뱅이 주술사와 뭐 장님 무산 이런 얘기 막 나오겠지. 보기 싫어. 박근혜 탄핵 때랑 똑같은 과정 나오는 거야. 윤석열 또 이제 뭐 단두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끌고 나오고 이런 과정이 몇 달 진행된단 말이야.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 모든 정치일정은 스톱이야. 그리고 나라 경제도 개판나고 장사도 엉망되고 사람들은 불안하고 힘들고 그래.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소추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됐어. 그래가지고 헌법재판관이 머리 아프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유 머리야. 2달 내에 대통령 선거야. 그럼 2달 동안 누가 나오겠어?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과정인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그런데 돼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정책 일정이 하야를 언제 하겠다. 그러고 나서부터 2달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라는 게 일정이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지금은 정치 일정에 대한 논의가 없어. 탄핵되는 순간. 그렇겠지. 그러니까 윤석열 당신도 억울하겠지만 내가 탄핵을 소추를 통해 가지고 나의 어떤 그 정당성 무죄를 밝히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돼. 그게 대한민국에 살고 우파가 사는 길이야. 한동훈 너 권력으로 가득하겠지만 너 대통령 선거 불출마부터 해야 돼. 그게 우파가 살고 대한민국에 사는 길이야. 근데 그다음에 광화문에 나와서 애국과 그 나라를 살리고 뭐 우파를 살리겠다 하는 분들, 그분들도 다
탄핵은 안 된다, 한동훈을 쫓아내라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앞으로 정치 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를 좌파한테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얘기해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열받는다고 대통령 탄핵하자. 또 뭐 열받는다고 한동훈 탄핵하자. 한동훈을 구속해라. 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 정권을 이재명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나는 윤희숙이라는 사람을 한때는 뭐 좋아하는 좋아하기도 했었고 뭐 싫어하기도 했었지만 윤희숙이 그런 얘기를 하대. 이재명은 윤석열보다 더한 짓을 할 놈이다. 문재인보다. 이재명, 윤석열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재명은 비상계엄을 윤석열보다 더하게 선포할 놈이다. 이재명은 진짜 응? 그래. 그 이재명은 국회까지 장악해가지고 아이고 야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아니 국회가 지금 저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완전히 진짜 막 히틀러 되겠네. 뭐 안 되면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지. 그럼 국회가 3분의 2가 자기들인데 국회에서는 네 비상계엄 잘하셨습니다. 이러고 하는 거지. 뭐 국회 군을 동원할 이유가 뭐 있어.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이게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 바로 발생할 일이야.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은 이제 진짜 안 돼. 지금까지 우리 탱자나라 공영방송이 대통령 탄핵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건들을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 현실적인 어떤 그 탐욕과 욕심들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요건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야. 근데 이제는 대통령 윤석열이 스스로 나 탄핵할래 라고 하고 있지를 않는가. 그 다음에 그 똥당 내에 뭐 일부에서 탄핵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정책 올바름주로 멋있어 보이라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일부에서는 차라리 대통령 탄핵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우리가 무죄인데 한번 밝혀보자. 이대로 윤석열이 물러나는 건 억울하지 않냐. 이런 움직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발 마음을 비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전략 전술적으로 좀 사고를 했으면 좋겠고, 대통령 하야와 앞으로 선거 일정이 나와주는 게, 그래야지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안 그러면 그냥 이재명한테 나라를 바치겠다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누가 쳐들어오는데 우리끼리 뜯고 싸우자. 저 새끼 잘못했어요. 저 새끼 잘못했어요 하면서 저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막 엉망진창 만들어가지고 저기 좌파한테 딱 갖다 바친다 이 말이지. 지금 그런 꼴이 되고 있는 거지. 오케이. 이게 참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예측하기는 싫고, 예측 가능성의 이 예술이 정치라고 그랬었는데 정치가 실종된 마당에 예측하기는 싫고, 제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